쉽고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은퇴퇴직연금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무설계 전문가 박준영, 종합보험 전문가 김나영, 더 좋은 금융연구소 소장 박성일, 바른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세하고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들 보험 증권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전문가 군단과 본격적으로 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후에 완치가 되지 않고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오늘은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사실 이 가성비 갑, 이런 보험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가성비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꿀팁들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전문가 군단과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주제, 질병보장의 완성 특약. 질병 후유장애 3에서 80% 미만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80% 미만. 이 주제처럼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하면 질병 보장의 완성이다. 이런 특약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사람들은 이제 늘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다가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지금 보면은 없어진다 또는 한도를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좀 핫해진 특약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3%부터 80% 미만. 이 특약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가성비 갑이라는 보험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 정확하게 어떤 특약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죠. 네, 일단 후유장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사고로 인해서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고 좀 쉽게 접근을 하자면 일단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면 상해로 인한 사고로 인한 그 상해 후유장애와는 다르게 질병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질병에 대해서 치유가 되고 나서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그런 나머지 훼손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유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영구적과 치유된 후라는 부분인 건데요. 먼저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그 장래 회복될 가망이 사실은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훼손 상태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치유된 후라고 하는 거는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주증상이나 아니면 합병증 그리고 이것들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장에 포함을 시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치료 종결 후에 5년 이상의 어떤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본래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를 한시 장애 지급률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 아무래도 말이 장애니만큼 장애 판정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이 3%부터 보장받는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판매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판매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생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가입하신 그 질병후유장애 관련된 특약이 50% 이상이거나 80% 이상인 특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장애율이 높은 상태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특약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 당연히 소소한 3% 이상의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를 받기 어려웠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또 이거 좀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걸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영구적인 장애여야 되는데 일시적 장애를 가지고 청구하셨다가 이거 왜 안 주냐 이렇게 좀 따지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질병후유장애 3% 이상 지급해주는 요 특약의 경우에는 네. 약관에 기반해서 명확하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약간 뭉뚱그려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 특약 정확하게 가입을 하셨다면 누릴 부분이 좀 많은 특약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강력 추천을 하실 텐데 질병후유장애 꼭 가입해야 하는 이 강력 추천하는 이유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다른 뭐 암진단금이라던가 뭐 뇌혈관 질환 뭐 혹은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의 진단금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한번 증권을 한번 펴보시면 아실 텐데 가로쳐져 있는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최초 1회 한이라는 문구거든요. 이게 무슨 최초 뜻이냐면 1회 한. 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질병에 진단받으면 딱 진단금 한 번 드리고 요 특약은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원인이 다르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특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네네.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요,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일단 드려요.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셔라. 네. 왜냐하면 당뇨는 사실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맞아요. 합병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뭐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투석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당뇨 합병증에 대한 진단비가 있는 특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 걸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후유장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해당 지급률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머리부터 정말 발끝까지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증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궁금증 OX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들고 계신 이 OX 패널로 저희가 대답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OX입니다. 백내장 수술, 질병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OX판으로 들어주시죠. 모두가 빨갛게 X를 들어주셨어요. 백내장 수술을 한 뒤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거군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된 경우인가요? 네, 일단 그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든 그러니까 녹내장 수술이든 안경을 써도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에 장애율 35% 장애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교정 시력이 0.0이라면 사실 엄청나게 낮은 시력인 거죠? 그렇죠. 거의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이 지금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정 시력이라는 부분인데요. 교정 시력이라 함은 이제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을 동원한 시력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0.0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아까 최현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와 관련된 어떤 후유증으로 눈이 실명되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네요라는 것들이 일상적으로는 일어날 일은 별로 없지만 당뇨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OX 궁금증도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양쪽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시에 양쪽이니까 질병후유장애 특약 2번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입니다. 과연 O일지 X일지 판으로 들어주시죠. 아하, 이거는 또 모두 O를 들어주셨어요. 양쪽 다리니까 2번 다
맞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다리의 장애 중에 흔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무릎에 장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예. 근데 이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의 본래의 기능을 영구히 완전히 상실을 했다라고 간주가 돼서 30%의 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다르게 이제 다리는 각각의 신체 부위로 보기 때문에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면 30%씩 각각 해서 60%의 장애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3% 이상 질병 후유 장애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3천만 원에 30%인 9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양쪽 무릎을 다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은 1,800만 원을 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청구하시는 일이 사실은 디스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하. 네, 이제 사실 이게 척추, 그러니까 등뼈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요즘 이 디스크 관련된 질환은 꼭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이게 운동 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세가 평소에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단 성인 남녀의 경우에 3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단 퇴행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질환으로서의 디스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장애율이 10%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질병 후유 장애나 상해 후유 장애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추간판 탈출증,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분들도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좀 많겠어요. 네, 그래 이제 사실은 소소하게 특히나 이제 가정주부분들 집안일 하시다가 화분 드시다가 해가지고 병원 가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몇 년 전에 어떤 생명보험사 설계사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재해상해 특약, 이게 이제 상해와 관련된 부분은 손해보험사는 상해 후유 장애라는 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사는 재해상해 특약이라는 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장애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해상해 특약을 5억, 10억씩 가입하시게 되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받습니다라는 식으로 막 판매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억한 그 사고들이 이제 만약 병원을 가보시게 된다면 대부분 의사들이 그 10%를 다 이 사고로 인해서 다 지급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퇴행성 질환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억한 사고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의 기여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질병 후유 장애가 아닌 상해 후유 장애나 재해상해 특약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10%에 30%만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좋지 않은 상태였다가 그렇죠. 이제 요인이 조금 더해진 거다. 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 혹은 재해상해 특약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질병 후유 장애와 같이 보장을 준비하셨을 때 예를 들어 상해 후유 장애 진단금을 가입 금액을 1억,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를 3%부터 보장받는 질병 후유 장애를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1억의 10%인 1천만 원에 기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를 보장을 받으시면 300만 원에 질병 후유 장애 3천만 원 중에 10%인 장애율인 10%, 그 중에서 퇴행성의 기여도가 70%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받으시는 보장 금액이 210만 원. 그래서 합하면 510만 원 정도의 보장을 받으시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율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한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네. 이 디스크 좀 요즘은 흔한 질병이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디스크 말고도 척추의 골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척추는 이제 골절 또는 이제 탈구로 인해서 휘어진 각도에 따라서 이게 장애율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서 좀 경미한 각도의 전만증 또는 후만증 또는 측만증 이 된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기형을 남긴 상태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지급률 15%를 이제 보장을 받게 되고, 전만증 및 이제 후만증이 15도 이상, 그리고 측만증은 10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뚜렷한 기형으로 봐서 지급률 30%를 이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만증 및 후만증이 35도 이상 되면서 측만증이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심한 기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지급률 50% 정도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게 질병이냐 상해냐, 이 상해 부분도 지금 내가 어떤 후유 장애로 가입되어 있느냐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이 척추 변형이라는 것이 사고로 인해서 이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이제 퇴행성 질병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제 보험금을 조금 적게 삭감하거나 또 면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관절, 척추에 대한 보장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OX 궁금증도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난소 절제는 질병 후유 장애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OX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또 파란 물결입니다. 하나같이 O를 들어주셨어요. 난소 절제의 경우도 질병 후유 장애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여성의 대표적인 중증 질환 중에 뭐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질문을 하신 것처럼 난소 절제에 있어서는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의 양쪽을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이 50% 정도가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후유 장애에 대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그 예방 차원에서 난소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그렇거나 뭐 조금 더 큰 위험에서 조금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난소 절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회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급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난소 절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난소 절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난소뿐만 아니라 이제 방광이라든지 고환과 같은 부분을 이제 부위를 통칭해서 우리가 비뇨생식기로 이제 통칭을 하는데, 이런 비뇨생식기 계통의 어떤 질병 후유 장애를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해주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중증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생식기의 어떤 기능 상실 또는 그로 인해서 생식기를 절단한 경우에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항문 괄약근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인공항문을 이제 설치한 경우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장애율 20%를 이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기암으로 양쪽 고환이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처럼 비뇨생식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남게 됐다라고 간주가 될 경우에는 50%의 장애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로 이제 분류를 해서 75%의 장애 지급률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50% 이상의 장애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납입 면제 요건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장애율 50%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이다,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이다라고 했을 때 50% 이상 장애를 받게 됐을 때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게 흔한 질병은 아니긴 하지만 그 이제 유명하신 그 연예인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앓고 계셔서 이슈가 됐던 질병 중에 크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크론병이 굉장히 뭐 통증도 심하고 한 질병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소장을 절제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소장의 한 4분의 3 정도를 절제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이제 잘려나간 거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후유장애 50%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절제의 경우에는 좀 장애율이 높게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뭐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위절제술을 받은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질병 후유 장애 보장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암인 경우에는 보통 병변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과 위 전체를 절제를 하는 위전절제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는 뭐 암덩어리의 위치나 크기를 뭐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위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 암덩어리가 위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위에 상부에 있을 때 하는 수술이에요. 위 전절제술을 했을 경우에는 50%의 장애 지급률로 해서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1,5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절제 말고 뭐 이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라든지 뭐 간 이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나 폐 그리고 신장, 간장의 장기 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서 뭐 혈액 투석이나 이런 거 많이 네네. 들어보시잖아요. 그런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을 최대 75%로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75% 한 2,2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OX 궁금증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치매네요. 이 질병 후유 장애로 치매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로 치매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 보장까지 가능하네요. 일단은 그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매입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그 영화 배우 박철민 씨가 네.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러 다니는 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치매라는 것이 그 얼마나 정말 무서운 질병인지에 네. 대해서 한 번씩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방송 보시고 이제 간병보험이라던가 치매보험을 문의 주시는 시청자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의 경우에, 물론 이제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치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질병들을 다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R 척도가 3점 이상이 되는 이제 중증 치매의 상태가 되어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CDR 2점 이하로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그런 분들이 치매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도 뭐 간병보험을 대신 추천을 해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질병 후유 장애 특약 3% 이상, 80% 미만에 가입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CDR 척도 2점 이상의 어떤 약간의 치매도 이제 40%의 장애로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CDR 척도 3점 이상의 뚜렷한 장애에 대해서도 60%의 장애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보험보다 훨씬 더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치매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치매와 관련된 정확한 치료제가 개발된 게 없고 네. 일단 치매는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진행만 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박준영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의 치매로 40%의 진단을 받으셨다. 만약에 가입 금액 3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가지고 계신다면 1,200만 원의 진단금을 일단 받으시겠죠. 근데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치매로 진행이 돼서 60% 장애를 받게 되면 그 추가된 부분 20%를 또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00만 원 더 받으시게 되고, 그래서 뭐 심한 치매일 경우는 80%, 그리고 극심한 치매일 경우는 100%까지 이제 장애율이 네.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혹은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의 최대 한도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보다 훨씬 더
좀 유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뭐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저희가 가입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 이 부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점이 있다면 함께 솔직하게 알려주시죠. 주의점이라거나 아니면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높은 보험료겠죠. 아하,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 늘 이제 보험은 만기는 100세 만기로 이제 길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는 근데 사실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90세 만기 정도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기는 있는데 사실 이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후에도 발병이 되면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장을 받는 특약이 아니고요. 그 질병을 진단을 받고 나서 뭐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병을 치료를 하고 나서 후유 장애가 남아야지 보상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는 좀 거예요. 경과가 더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술들은 90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수술을 하시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이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병 후유장애는 한 90세 정도까지가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보험료 측면에서도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최현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 받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다 보장해주기 때문에 100세쯤 되셔가지고 저희 이제 처가 쪽에 네. 할머님이 아직 97세 이제 살아계시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이 질병 후유장애를 만약에 이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잘한 질병이 없을 수는 없겠죠. 뭐 그럼요. 눈도 조금 침침하실 거고, 뭐 네, 귀도 한쪽은 잘 맞습니다. 안 들리실 거고. 네, 네. 그러시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100%인 이런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세나 9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90세 만기로 하기에 보험이 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3%부터 79%까지 보장되는 이 특약은 80세 만기로 하시고 네. 잘 찾아보시면 50% 이상 후유 장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특약을 90세 만기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 중복 보장을 복층 설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질병 후유 장애 하나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디스크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상해 후유 장애도 80% 이상 이제 손해보험 상품 대부분 보시면 80% 이상 고도 후유 장애 특약들은 다 있어요. 근데 네. 상해 후유 장애 3%부터 보장받는 특약은 또 이렇게 작게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만기 연령을 살짝 다르게 해서 보험료는 좀 아끼시고 중복 보장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축소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보장 범위가 좀 축소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네, 그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 2년 전부터 그 가장 큰 금액으로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할 수 있었던 회사가 네네. 그 보장 범위를 3%부터 보장을 해줬었던 거를 이제 20%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네. 보장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든 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입 금액도 사실은 최대는 뭐 5천에서 7천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최대 한도가 이제 3천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도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축소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 축소되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저희가 지금 3천만 원으로 지금 최대 금액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도 가입 한도가 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뭐 3천만 원까지 네.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왜 1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이에 따라서도 보장 한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도 바뀌고 해서 좀 조바심이 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 특약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나영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네. 뭐 폐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자분들한테 좀 해당 사항이 많은 거라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장애율을 지급받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육신이 지배하는 보장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신을 지배하는. 육신을 지배하는 네. 보장이다. 네, 왜냐하면 뭐 신체뿐만 아니라 치매와 같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범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특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사가 이 특약을 없애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절대 그러니까 보험사의 손해는 곧 가입하신 분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그렇겠죠.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보는 특약들은 다 없애는 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에 상당히 혹하네요. 네. 네. 최현진 전문가님. 네, 보통 암 진단비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뭐 진단비라든지 뭐 각종 수술비 이런 것들을 보장을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질병 후유 장애를 진단비나 수술비 외에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특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특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병후유장애 특약 외에도 뭐 다른 내용들,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들 언제나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가입한 보험을 보상받을 때 좀 애매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인데요. 창희 씨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보고서를 썼을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기 쉬운 설명과 냉철한 분석으로 내 보험 100% 활용하는 알짜배기 꿀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창희의 톡톡 보험 보고서.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던 심호흡 씨. 2년 전부터 금연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야, 20년간 피운 담배도 끊고 나니까 후, 공기도 맑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다 좋아. 아이고 정말 기침나지 갑자기. 아이고 안 되겠다. 병원 가봐야겠다. 병원. 아이고 갑자기 기침나지. 병원 검사 결과 뜻밖에도 폐암 진단을 받고 폐 한쪽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은 회복했지만 수술 이후 호흡량 저하로 오랫동안 해오던 이삿짐센터 일을 접고 아파트 경비를 시작했는데요. 아유 힘들어. 아이고 아니 수술하고 난 뒤에 숨쉬기도 힘들고 아이고 호흡도 안 되고 이거 그다음에 무릎도 아프고 아이고 병원 한번 가야 되겠어. 아이고 혜리씨 아이고.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을 다시 찾게 된 심호흡 씨. 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 연골이 다 찢어져 더 이상 인공관절을 끼우지 않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 아니 인공관절 수술도 해야 되고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 그래도 보험 일단 안심이 돼. 이 보험 증권을 낱낱이 봐야 되겠어. 보험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게 있었지. 야 이거 보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장애가 50% 이상만 되면 5천만 원. 잠깐만 내가 가입한 보험도 질병 50% 이상 후유 장애가 되니까 되겠네. 되겠어. 이거 야 되겠어. 어디 보자. 이 폐 안쪽 수술했으니까 20% 장애. 인공관절을 끼우면 30% 추가니까 50% 딱 맞네. 딱 맞아. 딱 맞아. 50% 이상 질병 후유 장애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감히 수술을 받은 심호흡 씨.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이고야. 튼튼해야 돼. 뭐야? 야 이거 왔구만. 올게 왔어. 보험회사. 야 이거. 이제 통장이 좀 두둑해지겠구만. 자 어디 보자. 왔구나. 아니 뭐야?
나 50% 장애 맞는데.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보상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왜? 이거 뭐야 이거? 20 더하기 30은 50 맞는데 그렇다면 5천만 원. 야,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보험사가 안 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심홍업 씨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전문가님? 지금 보험사 편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보험하시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금 팔 굽었어요, 지금요. 굽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유장애는 우선 상해와 질병으로 나뉘는데요. 심호흡 씨가 치료받은 폐암과 무릎 관절염은 모두 질병에 의한 것이 맞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유장애 보험은 장애율을 합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따, 이거 또 머리 아프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합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죠? 창희 씨 말씀처럼 20 더하기 30해서 50이 되려면요. 그 장애가 같은 질병으로 와야만 합니다. 폐암이랑 무릎 관절염이 같은 원인에 의해서 왔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산을 하려면 같은 질병이 원인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장애는 맞는데 보험금은 못 받는다는 건가요? 네, 이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보험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쉽다면? 네,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특약으로 처음에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3% 이상 후유장애 또는 20%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이 보험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하더라도 이 3% 이상이나 20% 이상으로 가입, 이럴 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질병 후유 장애가 3% 이상으로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가입했을 경우엔 폐절제 수술 시에 20%니까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을 받았을 것이고요. 이번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또 30%니까 900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총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으면 30%를 받는데 다음번엔 왼쪽 무릎을 또 수술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위가 다르니까요. 30%인 9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그럼 요즘 보니까 어깨도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깨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요? 또 900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3천만 원 가입하고 3천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3천만 원까지만 이 보험사가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의심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시더라도 이론적으로는 6천만 원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까지 장애가 생기긴 확률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네. 그렇네요. 제가 너무 막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요. 후유장애 보험은 같은 질병, 같은 사고일 경우에 장애율을 합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심호흡 씨 같은 경우에는 20%, 30% 각각 따로 산정되고 이것을 50%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0% 이상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요. 보험금이 지급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경우에는 20%도 받고 또 30%도 받고 그리고 장애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은 낮은 장애도 주는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가입 시에는 3% 이상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꿀팁 나이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보고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톡톡 보험 보고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나이스! 보험 전문가 나이스! 톡톡 보험 보고서!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리 증권을 보내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20살 때
엄마 친구분이 설계사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그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그 어떤 보험들에 가입돼 있는지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 가입한 연도하고 보험명 그리고 보험료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미리 증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제가 20살 때 가입한 보험인데요. 2007년에 가입했고, 프라임 종신 의료비 보장 보험이랑, 보험료는 26,170원이고요. 그리고 25살이었던 2012년에 건강케어 프리 통합보험에 가입했고요. 보험료가 이게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116,693원이네요. 그리고 2016년에 가입한 보험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도 있는데요. 이게 보험료는 119,800원씩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현재 매달 보험료로 262,663원씩을 내고 계시네요. 네네. 아, 네, 맞아요. 근데 이 방송 종종 보는데 CI 보험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 중에는 당연히 그런 이름을 가진 상품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좀 확인도 해보고 싶고 오늘 얘기해 주신 질병 후유장애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권을 좀 미리 보내주셔서 전문가분들이 살펴봤는데요. 가입하신 보장 내역들 꼼꼼하게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전문가분들 어떤가요? 결과가 좀 나왔나요?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2007년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살펴보면요.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에 고해감 진단비 5천만 원 추가돼서 고해감 진단 시에는 7천만 원이 보장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가 1종 30만 원부터 3종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52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하셨을 때 320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10,000원하고 암 입원 일당 21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거기다가 보장 기간도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보험을 갖고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20살 때 사실 모르고 가입한 보험이라서 보장 내용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좋은 보험이라고 하니 또 왠지 기분이 좋네요. 네, 저희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험도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지금 2016년에 이제 가입한 이제 건강보험을 먼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에는 지금 재사망 보험금이 최대 3억 5천만 원에 질병 사망 5천만 원이 지금 구성돼 있으시고 일반암 진단비 3천에 뇌졸중 급성 진단비가 각각 3천씩 지금 구성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이고 상해 수술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입원 일당이 3만 원 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으신데 네. 보장 범위에 있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여기도 칭찬이네요. 네, 칭찬입니다. 네. 일반암 진단비를 이제 손해보험사의 일반암 진단비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생식기암이라든지 대장 전막내암과 같은 부분을 일반암 진단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이제 뇌경색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졸중 진단비로 구성을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술비도 어떤 특정 질병이라든지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로 잘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갱신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도 구성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칭찬 일색이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지만 2012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보험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아하. 네, 이번엔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2012년에 가입한 이 건강케어 프리 통합보험이네요. 네, 요 2012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CI 보험이라는 보험 명칭상에 CI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CI 보험입니다. 이름이 CI가 없는데도 CI 보험이라고요? 네, 일단 이제 내 보험 상품 이름에 CI라고 안 되어 있다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네요. 네, 증권이나 설계서 상에 보장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가입하신 이 보험도 일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의 80%인 4천만 원을 이제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선 지급을 받으시는 CI 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보험사 상품 중에도 뭐 땡땡 케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네. 상품들이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되고요. 이 CI 글자가 아니고 중대한 세 글자를 찾아야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상품에 뭐 암 간호 특약이라던가 입원 일당 특약이라던가 뭐 수술비 특약 같은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특약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갱신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싼 특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비싼 특약이라는 얘기는 곧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특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비갱신으로는 비싸다고 해서 보험료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했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갱신형 뭐 보험 특집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게 20년을 내시고 나서도 앞으로 80세까지 보장을 계속 받으시려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계속 감내해 가시면서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상품에 실손 특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년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비싼 특약을 실손보험과 함께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마 뭐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한 50년에서 최소 70년 정도를 더 내셔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의 실손 특약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손해보험사의 특약, 실손보험 특약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원비 네.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소비자분들에게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후에 보험료 걱정 안 하려고 20살 때부터 일찍 가입한 건데 네. 50년, 70년 더 내야 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바꾸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제안을 이제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이 이제 3건이에요. 이 3건의 보장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특약들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 질병 후유장애 보장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아, 네. 일단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있는지를 일단 문의를 하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 3%부터 보장되는 질병 후유장애는 아시지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네. 없나요? 오늘 방송 보니까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가입하면 보장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거에 꼭 있었으면 했는데 없어요? 네. 네, 지금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꼭 이제 추가를 하셔서 준비하시기를 이제 저희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 가입하신 게 지금 주요 진단비 위주로 해서 보면은 암 진단금이 9천만 원으로 꽤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CI 진단금이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3천만 원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납입을 하고 있는 보험료 뭐 대비해서 보장의 구성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험 리모델링안을 좀 제시해 드리면 좋을 텐데 먼저 우선 2012년에 가입하셨던 CI 보험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길 원하셨던 이제 3% 이상의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질환 진단비죠. 뇌혈관 질환을 이제 가장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질환에 있어서 가장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함께 보완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사망 보험금이 1억 정도인데 8천만 원 정도로 조금 줄어들게 되지만 상해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9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증액을 하실 수가 있고 3%부터 되는 질병 후유 장애도 이제 3천만 원을 좀 추가해서 보장의 폭을 좀 더 넓히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장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암 진단금은 얼마면 될까요? 지금 시청자님이 이제 9천만 원 중에 이제 CI 보장으로 이제 4천만 원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안대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은, 일반암 진단비 8천만 원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은, 적당할 것 같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600만 원에 뇌졸중 진단비 6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600만 원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7천만 원 등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3대 진단비도 좀 보장의 폭을 좀 더 넓히실 수 있는 방향으로 되실 것 같고, 실손보험도 지금 이제 손해보험 상품에 종합보험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같이 구성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보험에 대한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고 또 리모델링 제안도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사실 보험 이름에 CI가 없어서 제 보험은 안전한 줄 알았는데 CI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좀 놀랐고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저한테 더 도움이 되고 좋은지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제안해 주신 대로 리모델링 좀 진행해보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시청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 연락을 드려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증권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상담 전화도 어느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저희에게 보험을 미리 보내주셔서 저희가 증권 살펴봤는데요.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가지의 보험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먼저 2016년 9월에 계속받는 암보험 30년 납 90세 만기로 월 35,000원 가입을 하셨고요. 요양보험도 가지고 계시네요. 2016년 1월에 가입하셨고 5년 갱신 100세 만기형 월 21,600원입니다. 닥터플러스 보험 2009년 7월에 가입하셨고 20년 납 100세 만기 월 보험료 5만 원. 다사랑 CI 보험 있네요. 2004년 9월에 가입하셨고 15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 22만 1,050원입니다. 종신보험은 2002년 8월에 가입하셨네요. 15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 11만 4,400원 납입 완료됐고요. 비너스 암치료보험 좀 예전에 가입하셨네요. 1995년 8월 가입하셔서 10년 납 80세 만기로 보험료 36,200원 납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6건 어떤 사연으로 오늘 상담을 신청하셨는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잘 받아봤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49인데요. 네. 20대부터 보험을 조금씩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근데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방송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저희가 증권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납입 종료한 걸 빼고 지금 현재 한 달 보험료가 한 32만 7천 원 정도 되시네요. 네네. 보험 2개는 납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장만 받으면 되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두 보험은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004년에 가입한 CI 보험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그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비 위주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주계약 7천만 원에 몇 가지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네. 제가 보험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알아봤는데요. CI 보험은 보험금 받기가 되게 까다로운 보험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미 보험료를 낸 기간이 좀 꽤 오래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그 전체 납입 기간이 15년, 그러니까 180회 정도 중에서 벌써 이제 160회나 납입을 하셨네요.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감액 완납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유지를 하셨어요. 납입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상품에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도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되실 거고 가입 금액도 이만큼의 이제 가입 금액을 가입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감액 완납을 하신다라고 하면 주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 좀 보장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납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셔야 되는 20회 정도의 보험료는 사실은 부담이 없게 되시는 거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좀 감액 완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감액 완납은 그럼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네,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질병 입원 의료비가 지금 1억 원에 통원 의료비가 30만 원, 그리고 이제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최근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보다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가장 많이 되는 실손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실비보다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져가시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과 좀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비교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사실 제가 20대부터 보험을 든 게 노후 걱정 때문에 보험을 든 거였거든요. 나이가 들면 수입도 없어질 거고 몸도 아플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까 하다가 보험을 들기 시작했었어요. 요양보험도 그런 마음에 든 건데 그럼 이건 어떤가요?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도 그럴까 봐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일단 2016년에 가입하신 이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2만 원대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년 갱신으로 100세 만기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게 5년 갱신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님 아직 뭐 49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이야 당연히 보험료 저렴한 게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대 넘어가시고 60대, 70대가 되실수록 이 요양보험에 해당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보장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말씀드릴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비갱신형인 질병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질병후유장애요? 그거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들 얘기를 조금 하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빼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사실은 요양보험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질병후유장애로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범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매라던가 혹은 뭐 일상생활 장애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장이 폭이 넓고 치매도 보장된다고 하니까 저도 꼭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건강하시면 일단 무조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또 같은 해 가입하신 2016년에 가입하신 계속받는 안보험은 이게 이제 90세 30년 납 9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는데 납입 기간이 조금 길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갱신형으로 가입하셨던 거라고 가정하면 오히려 그건 더 안 좋은 케이스예요. 보험료를 줄이자고 만약에 갱신으로 하셨다면 비갱신으로 가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 3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를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나시면 90세까지는 재진단암 진단비를 2천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재진단암의 경우에는 암 진단 받고 나서도 2년마다 아직도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 준비하신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대체로 잘 가입하신 보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가입하신 보험들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보장 전체를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죠. 내 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지금 5년 갱신으로 돼 있는 21,600원짜리 요양보험은 이제 해지를 추천드리고 지금 21만 1,050원을 납입하는 이제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입 기간이 2년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감액 완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보험사의 이제 통합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험료 한 8만 원대로 이제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총 합쳐서 월 보험료가 한 16만 원 정도면은, 전체 보장을 이렇게 구성을 알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 면에서 절반 정도, 16만 원이면 절반 정도 줄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확 주는데 혹시 보장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요양보험은 제가 노후 생각해서 꼭 갖고 갔으면 하는 보험이거든요. 이걸 정리하는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일단 아까 지금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질병후유장애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다가 이대 진단비 같은 것들을 이제 균형 잡히게 준비하시면 보험료를 절약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요양보험이 뭐 노후 생활비를 준비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절반 정도를 줄이셨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오히려 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거죠. 연금이라던가 아니면 저축 같은 걸 제대로 준비하셔서
그쪽으로 정말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걱정하시는 그 시간이 왔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제안해드린 리모델링안으로 변경할 경우에 이 전체적인 보장 내용 어떻게 바뀌는지도 저희가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리모델링 안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이제 보장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요. 네, 사망보험금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났고요. 상해 후유장애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3%부터 보장되는 질병 후유장애도 3천만 원이 보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는 기존에 1억 1,3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 정도로 약 1,000만 원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500만 원 추가로 가입이 되었고요. 뇌졸중 진단비는 2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500만 원을 추가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5,7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셔서 전체적으로 3대 질병 진단비의 균형을 조금 더 맞춰주면서 그리고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보험료의 부담을 좀 확 줄여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전체적인 보장 들어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도움을 좀 주신다고 하시던데 혹시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시청자님. 일단 저희가 방송 관계상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마지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 49세라고 하셨는데요. 20대 때부터 좀 보험을 아주 잘 가입하신 모범 케이스예요. 네, 일단은 50대를 코앞에 두고 계신 상태에서 굉장히 보험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암보험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부족한 것만 채우면서도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금 좋은 컨설팅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면 사실은 보험은 정말 일찍 가입하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자제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좋은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특히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인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것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특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고 어릴 때 아직 건강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이 보험도 이제 10년, 20년 후에 뭐 시청자님 잘 가입해 두셨네요. 이런 특약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드렸던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분들, 보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방송이 끝난 후에도 24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문자 상담 서비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보험 증권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꼼꼼하게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지트,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똑똑한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